네, 이번 시간은요, 본격적으로 작문 훈련 연습에 들어가는 파트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구조, 문장의 틀을 응용을 하여서 작문을 하는 연습을 배울 것이에요. 자, 문장의 기본 틀은 무엇이냐? บอกไว้ ก่อนนะว่าอาจจะไม่ได้에서 뒤에 문형 부사 ก็ได้ 이 가운데에 동사고 이제 품사 위치로서는 동사로서 기능이 되는 이 동사의 자리에 단어들을 조합을 하여서 동사구를 만들거나 동사와 명사를 결합을 시켜서 또 다른 품사로서의 다른 기능을 하는 자동화된 동사구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배워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적 어감과 상황에 맞는 작문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작문을 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작문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앞으로 우리가 작문 연습을 할 때 흘러가게 될 그 흐름을 자, 미리 보기 형식으로 한번 오늘 훑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될 문장이 이제 뒤에 판서되어 있어요. 자, 한번 문장을 볼게요. 한국어 문장입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해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라는 복합문이죠. 층계적 복합문 구조예요. 자, 그쵸. 그러면 이것을 자, 태국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ขออนุญาตแจ้งไว้ก่อนนะว่าอาจจะไม่ได้เข้าร่วมการประชุมในตอนช่วงบ่ายของวันนี้เนื่องจากต้องไปหาหมอนะคะ 자, 이렇게 직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첫 번째 한태 번역 초안 작업입니다. 이 문장, 이 두 개의 문장들을 이제 대조해 가지고 우리는 문법을 작문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문법을 작문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 문법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어의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품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문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문법 층위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해를 하고 나서 활용적 어감이나 활용적 표현의 의미를 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렇게 층위적인 단계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초안 작업. 한국어 통사론적 문법 구조를 한번 파헤치면서 태국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층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빨리 나가. 자, 그러면 한국어 통사론적 구문 구조를 한번 먼저 보면서 태국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해서 이게 첫 번째 종속절 그리고 뒤에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종속절. 자, 그럼 우리 배웠어요. 종속절과 종속절이 있으면 이 종속절의 수식을 받는 문장의 주축에 핵심 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주절. 주절이 어디 있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이것이 3번절 주절. 그래서 이건 어떤 구조이다? 복합문 구조이다. 이 두 개의 종속절이 이제 하나의 주절을 수식하는 구문 구조예요. 여기서 이제 태국어 복합 목절적 구문을 이해를 하고 이제 해부하는 이제 강의 편에서 우리 배웠어요. 그렇죠?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태국어에서는 ขออนุญาตแจ้งไว้ก่อนนะว่าจะ 여기까지가 주절이고 ว่าอาจจะไม่ได้เข้าร่วมการประชุม 에서 이게 목적절, 도인, 목적어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อาจจะไม่ได้เข้าร่วมประชุม 이 이제 주절의 목적어의 형식이 되어서 첫 번째 종속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 있던 ช่วงบ่าย 같은 경우에는 시간 부사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확장을 시켜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의 주절과 종속절이 내포되어 있는 절로 복합문으로서 기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능짝 떵빠이하머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유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짝 떵빠이하머는 이제 제2의 종속절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종속절에 내포화된 이제 내포 구문 복합 구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달라요. 형식이 확연히 달라. 그래서 건을 쟁외건 미리 말씀드릴게 주절이 첫 번째 절에 왔죠? 그러니까 자, ว่าอาจจะไม่ได้เข้าร่วมการประชุมในตอนช่วงบ่าย가 첫 번째 종속절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종속절인데 이거 한국어 구문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오늘 오후 회의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두 번째 종속절인데 여기 첫 번째 종속절로 앞에 도입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เนื่องจากต้องไปหาหมอ라는 첫 번째 종속절. 자, 이유절이죠. 내포문구된 복합 문의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문단으로 왔죠. 이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문법 구조에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를 품사별로 나눠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구문의 품사별 분석편입니다. 자, 빨리 나가. 자, 그러면 한국어 문장에서 이제 품사를 이제 구문 구조별로 이제 품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태국어 품사적 위치 구성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안 작업이고 이거 훑어보기 편이에요. 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해서 그렇죠? 자, 병원 명사. 그리고 뭐뭐에 라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명사 부사격 조사. 여기에서 이제 태국어로 번역을 하려면 이 부사격 조사를 어떤 걸로 대치를 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T라는 장소 전치사. T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도 대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료를, 자, 진료가 또 명사. 이게 르이 왔어요. 그렇죠. 이게 르이 오면은 목적격 조사, 목적을 나타내죠. 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받으러에서는 받으러에서 받다의 준동사의 러가 연결어미. 그래서 연결어미죠. 거기에 이제 가야 해서는요, 가다라는 본동사로 야 하다. 라는 의무적 표현을 나타내는 의무적 표현이죠. 가야 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종속절이 성립이 될 수 있게 문장을 종속시켜주고 연결을 해주는 게 어떤 거예요? 자, 바로 해서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하나의 주절을 수식하고 있는 첫 번째 종속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태국어는 이거를 어떻게, 첫 번째 종속절을 태국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뭐뭐를 해야 해서라는 연결 어미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태국어는 이 연결 어미가 뭐뭐야 해서이죠. 태국어는 그걸 접속사로 대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เนื่องจากหรือว่าจะเพราะว่าหรือว่าเพราะ 라는 접속사를 대치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 해서 가야 한다라는 자, 뭐뭐를 의무적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떵이라는 자, 의무적 표현을 나타내는 조동사 떵을 배치를 시켜주면 돼요. 바로 배치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다. 자, 받으러 가다 어떻게 해요? 자, 빨리 받다. 뒤에 이제 자, 동사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동사 빠이에서 받으러 가야 해죠. 그래서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죠. 하라는 찾으러 가다라는 이제 동사를 결합을 시켜서 이제 결합 동사로서 빠이하 그래서 찾으러 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구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으러 가요? 진료를 받으러 가면 라는 목적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 의사. 그래서 우리는 진료를 받으러 갔다 해서 구어체로는요. 떵 빠이 하머, 자 빠이 하머예요. 이제 구어체로 하면 빠이 하머로 간단하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한국어의 대조 표현에서는 자, 조사 연결어미, 이유 연결어미,
등이 왔는데 자, 태국어에서는 자, 접속사 대치, 정, 자, 조동사 대치, ไปหา, 자, 동사 구문 대치, 목적어 뭐 간단하죠. 자, 이거는 태국어는 하나의 구문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구문을 만들어주죠. ไปหา, 동사 구문 만들어주고 명작 접속사를 대치했고 목적어로 또 만들어주었어요. ไปหาหมอ. 여기에서 태국어는 이래서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되고 이 품사가 태국어는 그래서 이제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기능으로 다른 또 품사로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기능하고 있는 품사와 품사에 따른 의미를 아시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문장 형식에 맞춰서 배치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장 구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태국어와 한국어의 이제 문장 구문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속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속절은 태국어의 어느 부분에 있다. ว่าอาจจะไม่ได้เข้าร่วมการประชุมในตอนช่วงบ่าย 까지가 이제 두 번째 종속절이 태국어의 첫 번째 종속절에 해당이 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까지가 한국 시간을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태국어에서는 이것을 시간 부사구 아니면 시간 명사구라고 통칭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회의에라는 명사, 회의라는 명사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장소 전치사로 이제 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사격 조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가 번역 작업을 할 때 아주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복합 보조 동사 구문입니다. 왜 복합 보조 동사 구문이라고 할까요? 구성을 한번 나눠보면은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를 부정 표현이 왔고 그 다음 가능성 그리고 추측 그리고 이유 뭐말아서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복합보조 동사 구문을 한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는 어떤 칭의적으로 계층이 나뉘냐면 참석하다, 하지 않다, 못하다, 수도 있다, 것 같아, 아서라고 이렇게 의미적 층으로 계속 쌓아져 올라가는 층위적 복합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합 보조 동사 구문이라고 자꾸 보조 동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태국어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뭐뭐라고 복합 목적절 도입 뭐뭐라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서 뭐뭐라고라는 이제 한국어에서는 연결 어미로 사용을 하는데 태국어는 뭐뭐라고 접속사로 퉁쳤어요. 그리고 아짜라는 가능성 조동사에 마이다이라는 부정부사를 만들었어요. 마이다에서 이제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명사의 부사격 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는 보조동사 구문이 쪼갔는데 태국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카오루이라는 타동사 복합, 결합 타동사 구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참석하다. 그래서 깐, 뿌라춤의 동사에 깐을 명사화시켜서 회의라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가게끔 깐, 뿌라춤을 해석을 해주고 카오르 깐, 뿌라춤이라고 이 깐, 뿌라춤이라는 명사를 자동화된 자동사 구문으로 변환을 시켜줘서 카오름 깐, 뿌라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다라고 그냥 바로 동사 구문으로 카오름 깐, 뿌라춤이라고 바로 이 동사 구문으로 자동화된 동사 구문으로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태국어는 그래서 품사적 위치, 배열, 단위. 그래서 태국어는 단어를 조합해서 품사의 위치별로 배열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구문 덩어리로 움직이고 이 종속절의 연결 어미를 접속사 하나로서 종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한국어 문법을 한번 둘러보면서 태국어로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태국어 문법을 통사론적으로 한번 해체해 봅시다. จะไปกัน